평생 할인. 어떤 분야를 평생 할인받는다. 이거 대단히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평생 할인을 받는다는 거. 키워드가 이렇습니다. 기사로 확인해 보죠. 기아차 얘기입니다. 기업 얘기네요. 기아차 노조 평생 차값 30% 할인 계속해달라.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? 평생 사원증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기아차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평생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, 지금요? 차값을 평생 30% 할인. 근데 이거를 뭐 낮추려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. 근데 지금처럼이라면 30% 할인된 기아 퇴직자 신차 사서 2년 타다가 중고차 팔아도 이득이다. 그러겠네요. 워낙 할인폭이 크니까. 최인영 변호사,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저는 제 인생 첫 차가 기아차고 지금도 기아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또 기아차 얘기를 1원도 깎아주지 않는데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분들은 아니니까 안 깎아주죠. 평생 예. 30% 할인. 와, 놀라운데요.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현대차 그 평균 직원 임금이 1억 원을 돌파를 했고 기아자동차 임금도 1억 원을 돌파를 했는데 문제는 퇴직하고 나서도 평생 차값을 30% 할인해주는. 직원은 원래 할인해 주는데 퇴직자도 해준다는 거죠, 지금요. 퇴직자도 평생을 지금 해주고 30%. 있다는 거죠.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은 사실상 3,5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이고 1,500만 원을 줄이네요. 2년 사고 팔면은 돈을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. 2년마다 새 차를 살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. 새 차를 사고 그걸 중고로 팔아도 되팔아도 결국 남는, 퇴직하고도 계속 2년마다 보너스를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현대차 역시 비슷한 그런 혜택이 25%, 있고. 기아자동차는 30% 혜택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번에 그 조금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게 기아 좀 회사 현대차에서 사측과 협상해서 요거를 여기 보니까 뭐 75세까지만 해주고 25% 낮추는데 이게 이런 분쟁 대상이 된 그렇죠. 겁니까? 지금 벌써 이미 그 임금 협의를 했는데 원리임금 한 10만 원 정도 기본급 올리고 성과급도 300만 원, 300% 플러스 550만 원 올리는 것은 벌써 합의가 됐어요. 임금 부분은 합의가 그건 됐는데 이미 합의가 됐는데 평생 차값 할인 혜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줄이냐? 퇴직자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와달라. 이런 식으로 지금 요청하면서 댓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. 분규가 된 거네요, 이것 때문에. 그렇게 하면서 밑에 보면서 와, 이거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 내 차값이 그렇게 비싼 것이 기아자동차 그 퇴직자를 위한 그 혜택 주는 것에 소비자 내 돈이 입장에서는 들어갔느냐. 이것 때문에 부담을 더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예, 지금 봤더니만 그 현대차, 기아자동차 어떤 그 직원들을 다 합했더니만 10만 명이 넘더라고요. 퇴직자까지 맞추면은 그 가격도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결국 소비자들이 퇴직자에 대한 이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냐 이런 비판에서 지금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김종욱 전 행정관 이 사안 어떻게 좀 이해하셨습니까? 아마도 25년 이상 장기 근속이 예, 장기 근속자에 예상되고 대해서요. 있는 분들이 아마 제가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. 불만 제기를 한 거죠. 이거 왜냐하면 줄인다는 임금안 거에 같은 대해서. 경우는 55%가 찬성했는데 지금 방금 나온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55% 정도가 반대했다고 얘기하니 대부분 50세 이상 분들이 퇴직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삭감되니까.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지금 예를 들어 나온 안에 의하면 손실이 한 1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그래요. 퇴직 이후에. 그런데 손실이 1억이니까 얻는 이득은 훨씬 더 많겠죠. 그러니까 그런 이득이 상실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.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상당히 그 노조익이 1억이라는 건 개인당 말씀하시는 건가요? 손실을 보는 게 그렇죠. 예, 개인당 손실을 그렇게 보는 좀 게요. 왜냐면 지금 평생 게 동안 지금 게 유지가 되면 예. 근데 줄여들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퇴직 되는 이후에 2년 단위로 계속 차를 바꾸게 되면 그 이득을 보는 게 있는데 3년으로 늘어나고 할인율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니까 1억 정도가 된다고 사람당 그 얘기해요. 정도 그러면 된다. 이익은 더 많은 거겠죠. 손실만 그 정도니까. 그래서 이건 노조 이기주의로 국민이 봤을 땐 노조 이기주의로 들릴 수 있다. 그래서 헌법에서 적어도 노조에게 교섭권, 단체 교섭권과 결선권과 파업권을 준 것은 본인들의 이기주의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. 저렇게 하면 국민이 봤을 때 정당한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빨리 좀 합리적으로 타결을 봤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민간 기업이라서 뭐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할 거는 어려운데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뭐지요라고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 있어요, 지금요. 다음은요. 민간이 아니라 이건 공공입니다. 교부금 얘기 자주 나왔는데 그동안 이겁니다. 돈이 남아드는 초중고 단체로 잠옷까지 사입니다. 단체 티셔츠나 잠바는 들어봤는데 잠옷도 있다고요? 코로나 명분 작년에 뭐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. 용처 제한 없이 묻지마 지출이다. 다음 보겠습니다. 이
교부금 얘기입니다. 1년 전에 한 학교 시설 공사 한 번 더 갑자기 2억 쓰는 게 쉽지 않다. 돈 좀 쓰라는 거예요. 남으니까. 아니 지금 우리나라 재정이 이 정도입니까 지금? 아니잖아요. 전년도에 과학실 공사했는데 과학교구 교재 예산 또 내려와 툭하면 고사양 컴퓨터로 바꾸고 있답니다. 교육부 돈 빨리 쓰면 인센티브.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?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까? 오창석 전 부수장.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? 지난 1년간 세종시를 빼고 전국 특별광역시 7개의 인구 감소 비율을 따지면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했어요. 줄고 있어요 지금요. 근데 이게 지출은 꾸준히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접세, 간접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예. 내국세라고 하는데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 내국세의 20.79%는 무조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된다. 세금을 낼 때 그 몫이 있는 거군요. 항상. 그러다 보니까 학생 감소와는 좀 무관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. 지금 아까 예시에 든 것 중에 지진 대피 모자 이런 것들 사실 필요하거든요. 필요한데 그거 말고 잠옷이나 이런 건 사실은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걸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? 자꾸 공사하는 것도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뭐 갑자기 뭐 보도블로그 뜯어낸다든지 이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예. 학교 건물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의 방식이라든지 운용 방식이라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김용태 최고요. 이거 지적 많이 됐는데 왜 안 바뀝니까? 이거 법 좀 바꿔서 그 남는 돈 어떻게 돌리면 안 됩니까? 저도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교부금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법으로 강제하고 있죠. 그래서 교육 예산에 모럴 해저드가 계속 발생하고 지금 있고요. 시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. 예, 지금. 예.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그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을 1인당 학생으로 따졌을 때 2000년대는 282만 원이라고 하고요. 2020년대 지금으로는 1000만 원 정도.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2060년에는 학생 1인당 5,440만 원 정도의 혜택이 간다고 해요. 쓰는 게 일이겠네요. 그러면. 예,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갑자기 예산이 몰리다 보면 지금 기사와 내용처럼 계속해서 좀 쓸데없는 곳에 많이 좀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를 좀 고등교육으로 전환해서 하려는 개편 대학 교육. 예. 아. 초중등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교육 교부금을 가지고 대학 교부금, 대학에 지원 고등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렇게 해서 좀 초중 고등 교육에 있어서 많은 예산 지원이 골고루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아니 지금 곳곳에서 돈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여기는 또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. 이 정도 되면은요. 이게 뭔 일입니까 지금요. 자 마지막 기사는요. 고구려 얘기가 나온 기사가 오늘 있어요. 그 기사 하나 소개만 좀 드리죠. 중국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 발해를 뺐다. 우리나라는 사과하라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증한 어떤 전시물에 대해서 전시해서 중국에서 무슨 한중수교 기념 전시라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줬던 거에서 싹 뺐답니다. 수상하죠. 중국입니다. 이거 자기 나라로 만들려는 겁니까? 역사를 바꿔서? 우리는 사과해야 하는데 중국 사과 안 하죠? 웬만하면. 이건 좀 더 뭔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. 자,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